보시면 한 분야의 예술 작품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여기도 띵이니까 이렇게 했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은 화가에게 그 화가가 들은 것의 시각적인 표현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림은 음악가에게 당신이 거의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설이나 시로부터의 한 라인, 한 줄에 이거 뭐 이렇게 책이 있으면 한 라인, 뭐 시도 마찬가지로 한 라인, 이거니까 뭐 한 구절, 이게 복수니까 소설이나 시로부터의 또 한 구절이 화가나 음악가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각적, 청각적 예술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어떤 예술가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각적, 청각적, 감정적 영향을 주는 예술 작품을 생산합니다. 여기 컴마 ing는 그냥 연속 동작을 하면 된다. 연속 동작으로 다시 한번 하면 이러한 예술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예를 보는 거죠. 예를. 첫 번째, 음악은 몇몇 예술 작품의 창작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음악이 시각 예술에 끼친 음악의 영향은 표현주의 화가 이 바실리 칸딘스키에게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요게 주어니까 수동태. 칸딘스키는 법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률 경력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30대 초반에 그는 이 모네의 건초 더미 이 건초 더미를 보는 동안에 특이한 시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바그너의 로헨그린의 이 멜로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모든 색을 다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아주 그 와일드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한 선들이 그 앞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법률 경력을 단념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기 위하여. 칸딘스키에게 음악과 색깔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그림에서 노란색은 트럼펫 소리와 연결, 파란색은 첼로의 소리와 연결,
그리고 게다가 어떤 특정한 그의 그림의 어떤 특정한 모양은 또 특정한 느낌과 관련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공격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사각형은 차분한 기분을 나타냅니다. 뭐 여기도 여기 빠진 거겠지. 요게.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 뭐뭐 할 때마다 그가 그의 붓으로 캔버스에 하나하나 그 붓질을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잠깐만 드디어 미나가 들어왔나 보다. 들어왔다. 미나 웰컴. 네. 참 힘들어. 앞에 것까지는 다 녹화해놨으니까 이따가 다시 들어. 못 들은 건. 네. 네. 그래서 그가 그의 붓으로 그 캔버스에다가 한 획을 그을 때마다 그 다음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는 1년에 시리즈 1년에 요거 합해서 그냥 음표 하라 그랬지. 1년의 음표들을 시각적인 형태로 바꾸려고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그의 붓으로 캔버스에 획을 그을 때마다 붓질을 한 번 할 때마다 그는 일련의 음표들을 시각적인 형태로 바꾸려고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지요. 다음 그 다음엔 이번엔 색깔과 모양을 반영한 멜로디. 이번에 이제 음악가들도 이제 연관을 하더. 음악가들. 방금 전에는 이제 어떤 음악이 미술의 영향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음악이 화가나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로그스키 이 사람이 자신의 음악에서 색깔에 대한 묘사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 이거가 좀 길어. 되게 기네. 이거가 어떤 그의 노력 속에서 작곡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인가 하면 뭔가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가 느꼈던 것. 빅토르 하트만이라는 이름의 그 예술가 친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의 노력 속에서 작곡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9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하면 그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 중에 하나인 이 전시회의 그림이라는 이 곡은 그냥 끝으로 가자. 이 곡은 39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빅터 하트만이라는 이름의 예술가 친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작곡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씩 좀 기니까. 이 무소로그스키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들 중에 하나인 이 전시회의 그림들이라는 이 곡은 39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빅터 하트만이라는 이름의 예술가 친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의 노력 속에서 작곡된 것이었습니다. 하트만의 작품에 대한 추모 전시회를 방문한 후에 무소로그스키는 그 하트만의 그림들의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10개의 악장으로 된 피아노 모음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장들을 듣는 사람은 anyone, 그 누구라도 요거 그 멜로디들과 그들이 하트만의 그림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무소록스키가 그 멜로디를 쓸 때 아까랑 비슷하지. 이번에도 아까는 turn A into B였지. translate A into B 똑같지 뭐. 번역하다 옮기다. 그리고 아까는 might have pp였지. 했을지도 모른다. 이번엔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무소록스키가 이 멜로디를 작곡하는 동안 그는 그 그림들 속의 이야기들을 그의 음악적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이 무소록스키가 멜로디를 작곡을 하는 동안 그는 그림 속의 이야기들을 그의 음악적 언어로 옮기기를 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 문장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올해는 이게 나올지 모릅니다. 올해는 반드시 외우시고 이번엔 첫 번째가 아까 첫 번째 이해가 음악이 이제 그 그림에 영향을 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음악에 영향을 준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소설이나 희곡이 음악가나 예술가에게 종종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델스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17살 때 읽은 후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상상의 세계 속에 어떤 음악과 어떤 그 환상, 판타지 요것을 담아내는 음악 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멘델스존은 17살의 나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은 후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상상의 세계 속에 어떤 마법이나 환상을 담아내는 그런 음악 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명한 곡 한여름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딩마치 결혼행진곡, 그것이 그 모음곡에서 최고로 잘 알려진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Dreamy Color, 어떤 그 몽환적인 색깔의 사용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샤갈도 또한 그 희곡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셰익스피어가 문학이 멘델스존 음악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이번엔 그 샤갈이라고 하는 그림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뭐 그 얘기가 되겠지 결국. 그래서 그 그림들 속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은 그 희곡의 어떤 그 꿈 같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다시 창조합니다. 재현합니다.
재현. 비록 샤갈과 멘델스존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을지라도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른 시대. 샤갈은 요때, 멘델스존은 요때. 멘델스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샤갈이 왔으니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을지라도 그 두 명 다, 샤갈, 멘델스존 두 명 다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단어와 문장들을 그들 자신의 예술적인 언어, 샤갈은 그림이고 멘델스존은 음악이고 그들 자신의 음악적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inspire, 영감을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 to breathe in, 숨을 들이마시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이거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요거 들이마셔진 그 호흡은 숨은 한 가지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breathe out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 머스트니까. 그렇지?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내셔야지. 들이마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이마셔진 숨은 반드시 하나나 다른 방식으로 내쉬어져야 된다. 결국 들이마셔진 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른 분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예술이지. 다른 분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미술이든지 문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음악이든지, 이거는 이제 들이마셔진 숨이란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았으면 한 가지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내셔져야 한다는 건 결국 영향을 받았으면 작곡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칸딘스키나 무소스키나 멘델스존이나 샤갈은 꽤나 이런 면에서 꽤나 훌륭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 그들이 들이마신 것, 이것을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지. turn A into B.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해주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그들은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꽤나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선생님 같은 사람은 뭐 영감을 받든 감동을 받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다른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없는데 이 네 사람은 자기가 영감 받은 걸 사람들한테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작품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호흡을 잘한 사람들이지. 아마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그에 맞게, 그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슬픔을 표현하려고 했구나. 아, 이 사람이 여기서 노란색을 사용한 거 보니까 트럼펫을 의도했구나. 아, 이 사람이 파란색을 사용한 거 보니까 첼로 소리를 낸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그에 맞게, 그에 따라서 해석할 거라는 걸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로디와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그 단어들,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동시동작, 이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그에 맞게 해석할 거라는 걸 그들은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문장도
이것도 서술형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낼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약간 길긴 한데 내면 요거 여기도 ing 요것도 ing 요 부분 주의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보시고 요거 내셔져야만 한다. 수동 다음 그 다음에 세 개의 거리 예술 길모퉁이는 예술가들이 그들의 재능을 표현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는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예술가들의 상상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것들은 요거 길모퉁이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거리 예술 네 가지인가? 첫 번째 독일의 그 낙서 그 도시의 벽에 어떤 그림이나 글자를 그리는 것은 그래피티라고 불립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피티 캔버스입니다. 냉전시대 동안에 그 벽의 서쪽 면은 전 세계로부터 온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그래피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쪽 면은 텅 빈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벽의 일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동쪽, 서쪽 그 양쪽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모여서 좀 그 독특한 예술을 공연하고 그런 다음에 빠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10대들은 그들의 집에 그 집 근처의 길거리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들이 그 10대들을 쇼핑몰로 초대합니다. 컴마 웨어 이러지.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노래하며 함께 춤추며. 브라질의 거리 예술. 그리고 마지막 이번엔 영국은 설치 미술품, 길거리 설치 미술품. 길거리의 설치 미술품은 그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다양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매일 걷는 그 거리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소호를 방문해 보세요. 컴마 where 또나지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공중전화 부스가 거리에 있습니다. 반쯤 부서진 채로 이렇게. 그리고 뱅크시라고 이름 가진 한 예술가는 그것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경고로서. 뭐에 대한 경고냐?
이 정보화 시대에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 인간의 교류의 하나의 붕괴에 대항하는 하나의 경고로서 이 부서진 공중전화 박스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이 뱅크시 되게 유명하더라.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라. 이 사람 보니까 뭐 어떤 집에 밤사이에 와가지고 벽화를 하나 싹 그리고 가니까 이 집의 값어치가 겁나 뛰고 막 그러더라.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그 길거리 연주자 버스킹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뭐 다른 형태의 예술을 공연하는 것으로서 정의됩니다. 때때로는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연주를 하면서 어떤 그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에 많은 길모퉁이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 버스커들은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그들의 공연은 독특한 예술 형태로서 아주 높이 간주 평가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있거든. Think highly of, regard highly of. 뭐뭐를 높이 평가하다야. 뭐뭐를 높이 평가하다. 선생님, 이거 highly는 매우 아니에요? 매우? 거의 90%는 매우고, 요런 식으로 쓰일 때는 아주 높이 평가하다. 그래서 버스커들의 공연이 아주 독특한 예술 형태로서 종종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는 한번 중요한 거